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근데 엊그저께 예. 세계은행에서 지구촌이 예. 중대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뭐 IMF나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명칭을 자주 듣게 되는데 네. 이게 IMF나 세계은행은 둘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다시는 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구촌 경제 구조를 새롭게 확립해가는 그 가운데서 출범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네. 둘 다 본부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구촌 빈곤 퇴치 그리고 경제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또 자국의 경제 발전을 하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촌 전체의 경제 네.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또 IMF는 국제 통화의 안정 그리고 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구촌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에서 해마다 그 지구촌 경제, 금융, 무역은 물론이고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 진단도 하고요. 또 네. 전망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처방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 세계은행이 이번에 6월 7일 날에 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향후에 국제사회가 아주 중대한 경기 침대에 봉착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 3년째 지속되는 지구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됐고 그렇죠. 어렵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정부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명목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거대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작용이 이제 물가 인상 같은 것들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방안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가 골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문외 아니라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이거 3년이 지금까지 3년도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힘든 생각을 보통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뭐 세계 은행 같은 이런 전문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우리 정부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잘 대처해서 뭐 어려움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 또 말씀 들으면서 약간 답답해지기도 해요.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 또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최근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거의 안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이제 공개하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에게는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 발생 보도 직후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고 북한에다가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네. 북한은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거는 지난 5일 오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의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해상으로 사거리 한 1000km 미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8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한국과 주한미군을 타격할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도 그 바로 다음 날인
6일 새벽에 지대지 미사일 8발을 쐈어요. 똑같이 네, 8발을 맞춰가지고 음. 대응하는 차원에서 쐈어요. 이전에 하지 않던 그런 대응을 한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tit-for-tat이라는 그런 것이 이론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말로는 받은 대로 되돌려주기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적대국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안하는 가운데 나온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국가 간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상정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협력을 하면서 만일에 상대가 협력하지 않고 배반을 하면 그만큼 나도 상응하는 배반을 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협력을 한다 하는 이런 사실은 단순한 이론인데 네. 그 핵심은 뭔가 하면 협력하기로 약속한 게임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임이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기습적으로 배반하는 쪽이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렇네요. 당연히 약속을 예. 안 지키는 쪽이 네. 이익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요 게임이 무한대로 계속 지속되는 게임이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 관계처럼. 네. 국가들도 한 번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죠. 관계를 계속해서. 맺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런 경우에는 먼저 배반을 해서 이익을 기습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다음에 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대방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면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양자가 내가 배반해서 한순간에 눈앞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힘들어도 계속 협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양자 간의 윈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이론이거든요. 네, 이제 네. 적대국 간에 그런 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국가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장기나 체스 두듯이 하는 이런 단순한 게임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건 남북한 아니죠. 관계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국가 간의 행위라는 거는 이렇게 게임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어쩔 때는 자국이 피해를 그러니까 손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협력을 하지 않고 위반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국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또 따로 있는 권력 유지라든지 네. 그런 이런 게임 이론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우리가 북한이 8발 쐈다고 해서 우리가 8발 쏜다. 여태까지는 양보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받은 만큼 그대로 해주겠다 네, 네, 하는 네. 이런 전략처럼 보여서 어허. 이게 과연 실효를 맺을 수 있을지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런 게임하는 것 같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하는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좀 비민주주의 북한처럼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네. 대외적으로 북한에게도 이익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강경하게 또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네. 경우는 우리가 바로 대내적인 어떤 목적이 또 따로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 요번에 어쨌든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분명하게 보여준 건 한국과 주한미국이 이전과는 다르다 하는 모습은 좀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홍콩을 방문할 것이라는 네, 보도도 있던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게 올해가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네. 25주년이거든요. 97년에 반환됐으니까. 그래서 요걸 기념을 해서 그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7월 1일에 홍콩을 방문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홍콩의 지도부가 이달 말부터 일주일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할 것이다 하는 보도를 홍콩의 유력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엊그제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콩의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방문해서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2번씩이나 방문했는데 왜 시진핑 주석은 뭐 답방을 안 하느냐 뭐 요청도 하고 가겠다 했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큰 명분이 네.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 이런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일에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방문한다면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2년 반 이상 만에 최초로 물론 홍콩은 외국은 아니지만 네. 중국 대륙을 떠나서 바다 건너서 가는 최초의 외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요새 홍콩도 조금 이렇게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조금 전에 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올 말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확정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사실은 중국 내부의 모든 일정들이 진행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홍콩의 일국 양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민주화 시위 특히 지금 좀 상대적으로 조용히 올해는 지나갔는데 6월 4일이 육사 천안문 사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네. 해마다 상당히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이 좀 조용한 것이 작년에 아마 홍콩의 어떤 홍콩 보안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잦아들고 어떤 네. 면에서는 홍콩이 진정으로 중국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이것도 네.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중국 대내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완성도 그것이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으로 3년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홍콩 코로나 사태도 만만치 않아서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면면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